전기 차지가 분포하고 있을 때 전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보면 이제 R 프라임이 차지가 분포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R이 우리가 장을 알고 싶은 위치, 각각 요 R 프라임은 소스 포인트, R은 필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인 차지 형태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라인 차지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차지가 이렇게 G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G 방향으로 라인 차지인데 이게 굉장히 긴 차지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G 방향을 따라서 쭉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 Y, G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X, Y, G, X, Y, G 이 위치에서 그를 보면 이제 필드 포인트 R 벡터는 우리가 X의 AX 플러스 Y의 AY 플러스 G의 AG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R 프라임은 이제 차지가 있는 위치니까 G 프라임의 AG가 AG가 차지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G축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이 필드는 우리 R 위치에서 이 필드는 그대로 식을 쓰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에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인데 여기서는 길이에 대한 차지 덴시티가 로 L의 dr 프라임입니다. dr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벡터 프라임이니까 결국 dr 프라임 벡터는 보는 것처럼 dg 프라임의 ag 방향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로 L은 일정한 값입니다. 일정한 값이고 G 프라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 위치가 마이너스 무한대 굉장히 긴 선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R 벡터에서 R 프라임 빼보면 전체 길이 삼성은 보는 것처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성 이렇게 됩니다. 되고 dr 프라임은 dg 프라임이고 여기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이니까 X의 AX 플러스 Y의 AY 플러스 G의 G 마이너스 G 프라임의 AG로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대신 4파 입실론제로 L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값이고 여기 이제 4파 입실론 써주고요. 로 L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G 마이너스 G 프라임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모가 X제곱 Y제곱 G 마이너스 G 프라임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넣었을 때나 플러스 무한대 넣었을 때나 부호 같습니다. 분자를 보면 G 프라임이 지금 이 AG 축마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근사적으로 보면 이 G축 방향은 이제 기함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이 G-G 프라임 부분은 날아가고 결국 남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여기 G 프라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 프라임 마이너스 G를 우리가 바꿔주면서 해보면 G 프라임 마이너스 G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2분의 3승을 묶어내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의 2분의 3성이 되고 dg 프라임은 이제 x와 y 각각 이제 x하고 y를 보면 우리가 x의 루트 dg 프라임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시컨트 제곱 세타의 d 세타입니다. 그래서 x의 ax 더하기 y의 ay의 전체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시컨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E에 4파 입실론 제곱분의 로가 되고 로 L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다음에 시컨트 제곱 세트 3성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보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위에 루트 2분이 나눠지니까 그대로 x의 ax 더하기 y의 ay 이게 적분 변수가 세타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되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2분의 3성은 시컨트 제곱 세타의 3성이니까 시컨트 3성 세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시컨트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4파이 요거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2가 돼서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x ax 플러스 y의 ay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것은 x의 ax 플러스 y의 ay가 우리가 로의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의 x, y를 쭉 내려보면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로의 길이 방향은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가 로가 되기 때문에 보는 것처럼 이거는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 L의 로 제곱분의 로의 A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이의 로는 그런 것처럼 2파이 입실론 제로의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로의 단위 길이당 차지량 로 L의 A로 이런 형태가 되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무한대 길이인 경우에 전기장은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전기장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카티슨 직교좌표계로 표현됐을 때 이에 대해서 직교 표현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린더를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표현하고 제가 바꿔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차지가 선에 대해서 분포하는 경우인데 면에 대해서 분포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서피스 차지가 굉장히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종이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 x, y에 전체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요 축상에 0,H가 된 요 점에서의 하고 그리고 이제 차지들은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면 그런 것처럼 이 XY 공간상 X 평면상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분포하고 있으니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0 요 위치에 단위 면적 땅 차지량이 로 S 쿨럼 퍼 메타 제곱에 요 면적 밀도 차지 밀도에 따라서 분포되고 있는 경우에 요 중심으로부터 H만 떨어져 있는 점 여러분 보면 이렇게 평면이 있고 이게
h만 떨어져 있는 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r 프라임 소스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해봐야 되는데, 소스는 x 프라임의 ax 플러스 y 프라임의 ay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필드 포인트는 0,0,h니까 h의 ag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도 그렇고 x 프라임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 있고 y 프라임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 있고 g 프라임은 0인 그런 평면상에 존재하는 차이가 쭉 있을 때 여기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드가 똑같이 이제 써보면 이 필드가 r 벡터에 대해 4파 입실론 제로에 똑같이 해주고 1에 차지 면적 밀도죠. 로 s의 r 프라임은 ds 프라임이 면적에 대한 거는 ds 프라임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작은 면적선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dx 프라임 dy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dx 프라임 dy 프라임이니까 이 dx 프라임을 면적에 대해서 dx 프라임 dy 프라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r 벡터에서 r 프라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프라임의 ax 마이너스 y 프라임의 ay 플러스 h의 ag 이게 이제 r 벡터에서 r 프라임 빼준 겁니다. 나누기 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h 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승입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각각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써주면 결국 무한대 평면의 차지가 로 s 콜론 퍼 메타 제곱으로 분포하고 있을 때 거리 h 떨어진 곳에서의 전압 밀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x 프라임으로 하는 거나 y 프라임으로 하는 거나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이기 때문에 기함수입니다.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플러스 h 프라임 h 제곱에 x 프라임만 보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면 앞에 것만 요렇게 보면 기함수입니다. x 프라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갈 때니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 프라임도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결국 뭐가 남냐면 계산할 때 4파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요로 s는 하고 h의 dx 프라임 dy 프라임의 x 프라임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h 제곱의 2분의 3성의 h다. 결국 전기장 방향은 g 방향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dx 프라임 dy 프라임 이런 게 요건데 x 프라임 y 프라임 제곱을 우리가 이제 적어도 요 안에서 면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를 생각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의 요 제곱을 로 제곱으로 표현하면 이제 dx 프라임 dy 프라임은 우리 실린드 좌표에서 보면 로 프라임 나타내겠습니다. 로 프라임 r d 로 프라임 d5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클 직교 좌표계에서 조그만 면적선은 실린더클 좌표계에서 이렇게 했는 요 면적 같죠. 이거는 d로 여기는 로 d5가 되기 때문에 d 제 프라임 표시에는 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바꿔서 해보면 4파 입실론 0분의 로 s의 d로 프라임은 h의 로 프라임 d로 프라임 d5 프라임의 h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의 2분의 3성 이렇게 할 때 로 프라임은 여기서 0에서 무한대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파이 프라임은 0에서 2파이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0에서 무한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 프라임을 이제 h의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면 보는 것처럼 4파 입실론 0분의 로 s의 ag인데
파이 프라임에 대한 그 적분은 그냥 2 파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0에서 무한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바뀌고 로 프라임 제곱을 h 삼성의 시컨트 삼성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h제곱 플러스 h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는 h제곱의 시컨트 제곱 세타인데 2분의 삼성은 삼성의 시컨트 삼성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로 프라임을 이제 여기 h는 그걸 써주고 로 프라임은 h니까 h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요 h 로 프라임이 요 h 로 프라임은 h제곱의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서 이제 d 로 프라임이 탄젠트 세타죠. d 로 프라임이 h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의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h 삼성은 약분이 됩니다. h 삼성 약분이 되고 결국 뭐가 남냐면 보는 것처럼 이제 4파이 약분되고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h가 되면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하면서 시컨트 삼성 세타는 해서 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되고 이것은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ag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0에서 2분의 파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네, 1이 그대로 남아서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의 h랑 남죠. 그래서 이 필드가 이제 h만큼 분명히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했는데 일정한 값대로 단위 면적당 차지하고 그냥 상수 입실론 제로 로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리가 어떻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밑에 시트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요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장을 바깥으로 나가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단위 면적당 차지량이 로 S 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떨어진 부분은 밑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방금 두 가지 예로서 가장 굉장히 긴 라인 차지 주위에 있을 경우에 전기장 분포는 그냥 보는 것처럼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 있고 굉장히 넓은 면 전하에 대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장으로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했는데 그럼 우리 차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지로 했을 때는 이 필드가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했고 선에 대해서는 이 필드가 거리분의 비례했고 면에 대해서는 거리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았죠. 유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대칭성이 점전화 제곱 반비례한다. 무한대 선전화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무한대 면전화 거리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변화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보면 우리가 전기장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차지가 있을 때 떨어져 감에 따라서 차지가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따라서 전기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분포를 보면 거꾸로 차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예를 바탕으로 해서 볼륨 차지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